안 돼.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제 단위민서까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조동사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죠? 그 정확하게 이 53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었는데, 자,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must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쵸? must 계열은 일단 가장 먼저 좀 생각해줘야 될 게, 일단은 어떤 행동이나 동작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쵸? 의무 조동사로 일반적으로 당연히 많이 알고 있죠? 근데 must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의무 조동사, 뭐뭐를 주어가 꼭 해야만 한다, 이 의미를 가진 의무 조동사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must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가 꼭 반드시 뭐뭐를 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자, must가 의무를 나타내지 않고 어떤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통은 자,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충분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하나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he must be Joanna's brother.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주어진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할 때, 그가 조애나의 오빠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약간 어거지스럽죠? 그렇죠? 이 당위성을 여기서 도저히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ust가 나올 때는, 그렇죠? 뭐 이름 하나 더 줄게요. I must be smart. 다음에 to solve this problem. 근데 이 problem은 어떤 problem이냐면 여기 중간에 hard, difficult가 들어가 있다고 감안할게.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 어떤 문제? 굉장히 고난도, 굉장히 어려운, 겁나 어려운 문제. 그렇죠? 그런 얘기야. 자, 그럴 때 이거를 나는 만약에 의무 조동사의 느낌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나는 반드시 똑똑해야만 한다. 그쵸?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뭐 100% 안 되진 않겠지만 약간 그쵸?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 이제 문맥에 맞게 자, 형태를 좀 알려줄게요. 자, must가 의무 조동사가 아닌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형태를 쓸 때 보통은 이렇게 must 조동사 뒤에 자, 이렇게 비동사, 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잘 보시면은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자, 형용사로서 주격보죠. 그래서 보통은 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주격보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보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부정사 구의 형태가 나와.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자, 이 판단에 그러니까 판단, 이게 어떤 주어에 대해서 주어의 상태 또는 뭐 주어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추측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추측을 할 만한 근거나 판단의 근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형태가 그렇죠. 요 지금 나와 있는 얘가 일종의 단서. 그래서 이제 판단의 근거.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정확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해석은 뒤에 있는 어떤 근거로 미루어 보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가 돼? 내가 반드시 꼭 똑똑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 똑똑함에 틀림없다. 주어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그래서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왜 강한 추측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주어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 must는 의무 조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 주시면 되고요. 판단의 근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럼 정확한 해석은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똑똑함에 틀림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됐죠? 자, 자, 그런 느낌을 해석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정확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해석은 뒤에 있는 어떤 근거로 미루어 보아, 이런 느낌으로. 이해됐죠? 자, 그런 느낌을 해석해 주면 되고. 자, 그런 느낌을 해석해 주면 되고. 자, 그런 느낌을 해석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부정. 자, 부정도 좀 조심해야 돼. 자, must. 강한 추측에 must가 의무가 아닌 강한 추측을 썼을 때, 그때 얘를 부정형으로 만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자, 얘가 의무 조동사의 부정이 아닌 강한 추측으로서의 부정으로 쓸 때는,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꼭 숙지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must not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자, must not은 언제 쓰이냐면, must not은 강한 추측의 부정이 아니라 의무의 부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must가 조동사, 의무 조동사로 쓰이면 어떤 굉장히 법적인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무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자, must not은 금지. 자, 우리가 강한 추측의 부정을 나타내고 싶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외워주세요. cannot be. 그 다음 뒤에 형태는 아까랑 똑같아요. must not의 부정. 강한 추측으로서의 부정은 무조건 cannot be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 그 형태로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The rumor cannot be true. 자, true가 형용사 주격보호자 알죠? The rumor이라는 그 rumor라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뭐뭐인데 틀 수 없다 했죠? 여기 쓰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자, 아까는 뭐뭐인데 틀림없다 했죠? 자, 요거는 그쵸, 부정이니까 뭐뭐 일리가 없다. 근데 이제 거의 절대 없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추측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선 내용 이건 뭐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됐고, 머스트 정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의무조동사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무조동사에서 그쵸? 이제 의무조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도로 이제 이렇게 강도순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무의 강도가 가장 센 순으로 구분했을 때 must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법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형태죠. 그래서 I must not smoke in the room. 당연한 거지. 내가 만약에 교실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면 그럼 어떻게 돼? 넌 바로 잡혀가서 깜빵에 가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나 책임감. 그래서 must랑 완벽하게 똑같은 강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형태는 have to, 그렇죠? have to 한 덩어리의 조동사죠. 그래서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조심해줘야 돼요. 이것도 뭐 얘기했지만, 자, have to의 부정은, 그러니까 have to를 가지고 우리가 부정으로 만들면 얘는 앞에다가 그렇죠? don't나 doesn't를 넣어서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부정으로 얘를 바꿀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must not이라는 같은 아이 다른 아이? 그치, 같은 아이는 아니야. 사실상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 해석할 때 must not은 아까 완벽하게 금지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었듯이 자, 법적으로 그쵸,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금기가 돼야만 하는 그런 걸 나타낼 때 쓰인다고 했죠. 근데 have to가 긍정일 땐 must랑 똑같아. 그렇지만 부정일 때 don't have to를 쓰면 그 정도의 뉘앙스까지는 없고 딱 요 정도 어조. 그냥 주어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랑 같은 아이는 don't need to가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don't need to를 결국 다른 형태로 바꾸면 need not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그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의무조동사의 그쵸, 강도랑 형태를 좀 같이 살펴봤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다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완전히 새로운 내용 완전히 새롭다기 보긴 좀 그렇고 자, 추가로 이어서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의무조동사가 아직 좀 남았죠. 자, 일단 앞에서 must랑 have to 자, 같은 의무조동사를 확인을 해봤고 자, 또 다른 의무조동사 그쵸? 얘도 빼놓을 수 없지? 자, 또 다른 의무조동사 뭐 있어? 그쵸? should도 있죠? 자, should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must랑의 차이점은 일단 must랑 대비했을 때 차이점은 must가 의무의 강도가 조금 더 세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아까 얘기했죠? 거의 법적인 의무. should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의무를 나타내. 근데 이쪽은 이제 법적인 의무까지는 아니고 자,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무 같은 거죠. 그래서 I should
follow the rules 뭐 이런 거.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I should not lie to my mom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쵸? 거짓말하면 아무래도 그쵸?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나 또는 이제 친구가 진심으로 너를 아끼고 미안한 친구가 네가 맨날 너무 막 밥을 많이 먹고 야식을 너무 많이 하고 아니면 계속 너무 게임을 많이 해.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서 한마디 해주는 거. 어떤 거? 진심 어린 충고. 그래서 you should sleep early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쓸 때 should를 쓸 수 있죠.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조동사 뒤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긍정문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자, 만약에 부정문을 내가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not의 위치는 늘상 무조건 조동사 바로 다음에 not이 오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쵸? 동사 원형은 부정을 나타내는 not 바로 뒤에다가 위치시키죠. 그 다음 의문문은 항상 정해져 있죠. 앞에서 다 했고, 자, 조동사를 무조건 맨 앞에다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조주 동의형. 그래서 의문문으로 갈 때는 어떤 조동사가 쓰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주동. 그쵸? 조동사가 맨 앞자리,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그쵸? 만들면 그게 의문문이죠. 자, 그래서 해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있죠? 한번 이 문장을 같이 보면 You should be careful. 그쵸? 그래서 당신은 뭐 해야 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대. 그쵸? 누가 조심하는 거야? 주어인 네가 조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주격보 형용사죠. 자, 당신은 조심을 해야만 한다. 이게 막 머스트처럼 막 완전히 법적인 의무까지는 아니고 조심하는 게 좋다. 조심해야 될 어떤 큰 나름 이제 뭐 그쵸? 뭐 좀 강한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머스트보다 살짝 약하고 충고의 느낌이죠. 언제? When you use a knife. 자, 당신이 그쵸? 칼을 사용할 때. 당연한 얘기지. 그쵸? 조심해야죠. 베이지 않게. 또는 누군가를 베지 않게.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형사문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 당연히 Should I say sorry to her?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조동사를 문장 맨 앞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조주동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별거 없어.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됐어? 내가 걔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누군가에게 조언 또는 충고를 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죠. 자, 나세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걸 축약시키면 shouldn't 그렇죠? 이렇게 가고 무조건 당연히 뒤에는 부정문 바로 뒤에는 동사 원형, not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와서 완성되고, 이때도 해석은 그래서 앉는 편이 낫다. 뭐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빠진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should랑 완벽하게 같은 강도를 가진 의무조동사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자, 얘가 이제 적어놓으면 책에는 지금 빠졌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 순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ought to, 그쵸? 자, ought to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의무조동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고, ought to는 그냥 should랑 같다라고 보면 돼. 완벽하게 같은 강도, 딱 같은 강도의 의무조동사. 주어가 뭐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편이 좋다. 그래서 약간 도덕적인 의무 또는 이제 진심 어린 충고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 ought to 플러스 동사원이요. 이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의 조동사예요. 알겠죠? 이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의 조동사. 알겠죠? 그래서 같이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체가 한 덩어리. 그래서 to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ought to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큰 색깔은 비슷한데 해석을 할 때,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아주 미묘하게 살짝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조동사. 일단 우리말 해석을 할 때 뒤에 이렇게 주어가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 해석이 주어졌을 때, 그쵸? 그럴 때는 어떤 조동사 형태를 쓰면 되냐면 had better 이란 아이. 얘도 잘 외우세요. 이 had better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의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하나에 묶어야 알겠죠? 헤드 배럴. 헤드 배럴 플러스 동사 원형. 헤드 배럴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의 조동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럴이 있죠? 그래서 배럴은 뭐뭐가 낫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비교급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 주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배럴의 느낌을 살려서. 자, 얘 자체가 한 덩어리의 조동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헤드배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살짝 혼동하려면 혼동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I had taken a vacation. 자, 이런 문장 가끔씩 나오죠? 아이고, vacation 철자를 쓴 거지. 자, 다시 철자를 잘못 썼죠? 자, I had taken a vacation.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 보면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본 적이 있죠? 자, 여기 보면 had 플러스 taken. 자, taken이라는 아이는 동사 원형인 take의 뭐죠? 그죠? 동사 원형인 take의 PP 형태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시제를 배울 때 많이 다루고 했었던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공식이 had 플러스 PP로 딱 정해져 있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헤드 나오면 동사는 보통 PP를 생각하는 게 이 과거 완료 시제를 너무 꼼꼼하게 잘 숙지한 친구들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시험에서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맡길 수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이건 전혀 상관없으니까 얘랑 전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늘상 조심해야 될 자리 헤드 배럴이 나왔다. 무조건 한 덩어리를 묶고 여기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 부정문은 당연히 그렇죠. 헤드 배럴 뒤에다가 낫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말 뜻으로 구분하면 돼요. should나 had better 비슷한 어감이지만 우리말 주어진 해석을 봤을 때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을 때는 그땐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 should보다는 그쵸, had better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쵸, 그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표현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해석 어렵지 않죠? 일단 다 하진 않을 거야. 자, 홀수번호만 좀 추려서 할 거고. 자, 첫 번째. We should prepare food for the guest. 자, 해석하기 어렵지 않죠? should는 자, 약간 도덕적인 행동 또는 그냥 충고 정도의 뉘앙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prepare 동사 준비하다죠?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해볼게요. 오케이. 헤드배럴 나왔지? 자, 헤드배럴 플러스 동사 원형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헤드배럴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이 배럴의 느낌을 잘 고스란히 살려서 해석할 때 뒤에 뭐뭐 하는 편이 뭐라고? 그치, 좋겠다 또는 낫겠다 그런 의미를 걔가 살려주는 게 좋다고 했죠? 자, 해석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와 있네요. Go to sleep. 자, go to sleep는 뭐야? 그래서 잠을 자다지? 그냥 sleep랑 같은 단어죠? 그래서 너 언제 잘래? now,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말 해석에 주어진 건 주어 자리에 가 있는 우리랑 그 다음에 now까지만 주어졌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편이 좋아? 우리는 지금 당장 잠을 자는 편이 좋겠다. 또는 뭐 잠을 자는 편이 낫겠다. 그렇죠?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자, 다음 거. 오케이. 다음 거는 You look sick. 너 어떻게 보인대? 너 아파 보인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파 보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아픈 사람은 당연히 의사한테, 그쵸?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should를 써줬고요. 그쵸? 왜 should를 썼는지 알겠죠? 그럼 안 한다고 해서 이건 이 사람 마음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아파서 아파 보인다고 누가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고 걱정하는 마음에 한마디 건넸는데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까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그래서 should 정보가 딱 좋죠. must 너무 세고. 근데 must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should 어쨌든 간에 조동사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죠. C는 이런
동명사로 쓰여도 문제고 현재 분사 ing로 쓰여도 문제고. 근데 만약에 내가 seeing을 살리고 싶어. 자, 만약에 내가 이 seeing을 살리고 싶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이 seeing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살리고 싶다 그러면 you should seeing 앞에 be를 넣어서 be가 뭐죠? 비동사. 자, 비동사를 넣어주면 왜 문제가 없어? 그쵸? 비동사를 넣어주면 be 플러스 ing가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을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현재 분사의 진행이죠. 현재 진행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당신은 의사를 현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 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동사 원형 이거 고르시면 되고. 자, 3번. 자, 3번은 뒤에 물음표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죠. 그치. 그래서 의문문인데 뭘 활용한 의문문? 조동사를 활용한 의문문. 자, 조동사는 여기서 그쵸.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의문문을 할 때 동사가 지금 나와 있는 read처럼 일반 동사일 때 우리가 항상 두더지 같은 조동사를 주어 자리 앞에다가 맨 앞에다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여기 누가 봐도 read가 일반 동사로 나와서 그치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 여기서는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내가 그 전체 책을 읽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그 전체 책을 다 꼭 읽을 필요가 있어? 읽어야만 해? 그런 느낌을 살렸죠. 그래서 should라는 조동사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쵸? 둘이 같이 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알겠죠? 그치? 같이 가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만약에 문맥상 내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싶다. 그럼 이제 그때는 두아이고 그래서 조동사 두 개가 나란히 순서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든 지금은 이렇게 주어랑 이 사이에 중간 앞이랑 뒤 이렇게 중간 사이에 배치가 되지만 어쨌든 두 should I든 두 I should든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두 개가 같이 배치가 돼서 의문문을 완성하는 건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만약 이거 적당히 나와요. 자, 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5번은 그치 시험에서 아까 얘기해줬듯이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아까 선생님은 이 뒤에 무조건 이게 동사 원형인데 이게 PP로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조심해줄 필요도 있다 라는 얘기 했죠. 왜냐하면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익숙하니까.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또는 이 헤드라는 동사의 헤드가 과거형이죠. 그래서 헤드라는 동사의 그쵸, 현재형 동사 원형 버전이 해부죠. 그래서 요렇게 얘를 장난칠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것도 숙지해주고 결국 뭐라는 얘기야? 암기해야죠. 그쵸? 결국은 암기를 해야죠. 이 자체가 뭐라고? 그냥 한 덩어리의 조동사 그냥 한 덩어리의 조동사 세트로 그냥 묶어서 반드시 외워주면 돼요. 알겠죠? 패턴을 이렇게 해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You had better 자, 동사 원형이 나왔죠? 당신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당신은 뭐 하는 편이 낫다? 물어보는 편이 낫다. 누구에게? 목적어의 힘, 그에게. 뭐를? 일단 먼저 물어보래. 그 다음에 뒤에는 접속사절이죠.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use his phone. 자, 당신이 그의 전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티켓이죠? 당연한 거지. 남의 전화기를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마음에 드네 또는 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쓰면 그건 완전 쌩 양아치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한 에티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뭐 주어가 뭐 하는 편이 나겠다.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죠? 조금 더 서술형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라고 했죠? 뭐뭐 하는 편이 좋겠대. 그래서 뭘 봐야 돼? 우리말 해석 자체에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라고 우리말 해석에 나와 있으면 그렇죠? had better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가면 돼? 주어는 일단 주어졌죠? I 자, 동사가 어딨죠? 자, 동사가 그렇죠? 혼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일단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가지 않는 게.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않는 게 부정문이지. 그래서 부정문 어떻게 하라고?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그렇죠? 동사 원형
앞에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여기는 뭐하는 편이 좋겠다니까 had better 써주고 not을 붙이면 되죠. I had better not 딱 동사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I had better not go there alone.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거. 이거만 오늘 홀수거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뭐 하는 편이 좋겠다는 아니죠? 그냥 뭐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말로 해석되어 있으니까 뭘 쓰면 돼? 그쵸?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내지는 아까 알려줬었던 ought to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죠. 그래서 화장실을 쓰고 난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그치? 이것도 매너죠? 당연한 거지? 그쵸? 똥 닦고 손을 안 씻으면 당연히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위생상 그리고 기분상 찝찝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당연히 you should 긍정문이죠? 그래서 그냥 동사 찾아서 동사 원형 바로 넣어주면 되고 누가 봐도 동사는 손을 씻어야 한다. 그래서 you should wash. 그쵸? 간단하지?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번 자 주어까지 주어졌죠? 그들이 뭐 해야 된대? 휴식을 취해야 한대.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우리말로 동사는 취해야 한다. 취해야 한다가 뭐 술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지.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뉘앙스죠. 그럼 휴식은 우리말로 여기 휴식이 목적어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말 해석이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3번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헤드베럴 PP가 아니라 그냥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여기는 they should 그 다음에 긍정문이죠. 그래서 동사만 찾으면 되는데 뒤에 여기 목적어 있죠? some rest 요게 어느 정도의 휴식이지. 그래서 여기서 취해야 한다는 동사가 이미 주어져 있네요. 변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푸는 입장에서 전혀 어렵지 않죠. They should get some rest. 자, 휴식을 취하다 할 때 보통 정해져 있죠? get a rest. 그렇죠? 휴식을 취하다. 관형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왜냐면 나중에는 요게 주어진 조건이 아예 없이 그냥 통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작을 해보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하라고 하면 해야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밑줄 친 부분에 어법상 오류가 있대. 그럼 그걸 바로 잡고 고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오류는 자, 어딨죠? 오케이. 첫 번째 오류는 바로 보이죠? 아까 한번 비슷한 거 했죠? 자, 얘 조동사. 그 다음 얘는 뭐? 조동사. 그쵸. 조동사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 don't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으로 만들 때 얘도 물론 이제 조동사라고 쓰지만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게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문맥상 뭐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런 의무 조동사 should가 쓰였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동사가 같이 나란히 두 개가 크로스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 그렇죠? 알겠죠? 둘이 같이 가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문맥상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 문맥상이 주어진 문맥을 보면 current line이 무슨 뜻이냐면 새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인성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그쵸? 인성 파탄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쵸?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상적인 형태로 얘를 어법 변형을 시키면 우리말로 일단 먼저 생각해보면 새치기를 하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you should not 그치 의무 조동사를 가지고 부정형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건 도덕적인 의무죠. You should not current line 그치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자 3번은 뭐가 잘못됐죠? 그냥 딱 가볍게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봤을 때는 뭔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헤드 배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헤드 배럴 그 자체가 뭐 그냥 한 덩어리로 반드시 묶어. 한 덩어리 반드시 묶어서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걔를 조동사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낚일 일이 절대 없지. 헤드 배럴 자체가 한 덩어리 조동사니까 자 조동사의 부정문은 무조건 조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뒤로 보내야 되겠죠? 헤드 배럴 down 그치 이렇게 자 다음에 5번 자 they are waiting for you you had better hurry 이거 아까 좀 전에 나왔죠? 자 배럴이 보이지? 얘는 누가 봐도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주어진 앞에 근거 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대. 그럼 뭐 해야 돼?
사람들이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계속 기다리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서두르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는 had better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여기가 일단 지금 보니까 벌써 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동하지 않게 잘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텝 3로 가서, 자, 얘 부정문을 만들면 너무 쉽죠? 지금 평서문, 그쵸? 조동사 should를 썼고, 얘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쵸? not을 써주라는 얘기인데, not을 비치는 데가 어디? 그쵸? 당연히 조동사 바로 뒤에, 그러니까 조동사 먼저 찾고, 그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We should not 또는 we shouldn't 그렇게 가서 뒤에는 똑같죠. 그러면 해석은 우리는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런 뉘앙스. 자, 다음에 3번. 자,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는 여기 의문문이죠. 자, 의문문 아까 얘기했죠. 일단 뭐부터 찾아? 조동사를 찾아. 그 다음에 의문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조주동이라고 했지. 그래서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조동사를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어수는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여기 조동사가 누가 봐도 should니까 얘를 문장 맨 앞에 배치시켜.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 형태로. 그래서 조주동 반드시 조주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Should I call you back?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까? 6시 이후에. 그래서 좀 더 매끄러운 해석은 6시 이후쯤에 전화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마지막 스텝 5까지 있죠. 자, 스텝 4에서 자, 이제 여기서 하면 순서별이죠? 요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 순서별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상 모든 단어를 다 줬고 사실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 순서별 같은 경우는 모든 단어를 다 안 줄 수도 있고 일부만 주고 또는 난이도를 높이면 변형을 시켜보시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주어진 단어가 어법상 이 우리말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영어로 영작할 때 그렇죠. 주어진 그 표현이 어법상 오류가 있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를 시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게 어형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갈 때 지금 여기 그 정도 아닙니까? 일단 우리말로 주어를 찾아가죠. you 그렇죠? 누가 봐도 당신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대문자로 가야 되죠. 자, 당신은 그다음 뭘 찾아야 돼? 그렇죠? 영어는 늘상 정해져 있죠? 자, 영어의 기본 어수는 늘상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 그럼 우리말에서 동사를 찾아볼게. 어디 있죠? 그렇지. 받아들여야 한다. 자, 받아들여야 한대. 그럼 목적어가 충고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 형태로 목적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해석을 잘 봐요. 받아들이는데 뭐뭐 해야만 한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무조동사. 자, 우리 앞에서 계속 should를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should 찾으면 되는데 바로 보이죠? You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죠?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는 accept도 있지만 take라는 동사도 받아들이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죠? You should take. 자, 그럼 이제 남는 거 두 개 나왔죠? 여기 내라고 돼 있죠? 여기 소유격이죠? 나의 충고. 그래서 항상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advice. 자, 이렇게 완성하면 삼형식에 깔끔하게 완성된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take my advice. 그러면 삼형식 문장 완성되죠. 자, 다음 거는 부정문이지. 뭐뭐 하면 안 된대. 그렇죠. 당연히 not을 찾아야 되고 not은 있죠. 주어 자리는 그치. 우리가 주어죠. 여기 위가 있네요. 그래서 바로 얘부터 써주고 동사 어디 있죠? 사용하다. 여기 동사지. 안 된다가 있으니까 부정인 거 알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의무조동사의 부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 자체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또는 낫겠다가 아니라 그냥 뭐뭐 하면 안 된다니까 should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should 있죠. we should. 자, 그다음 부정이니까 당연히 그치 바로 뒤에 not이 오면 되죠. not 여기 있죠. we should not. 다음이 뭐야? 동사 원형이죠. 자, 사용 동사 어딨죠? 여기 있죠. use 써주면 되지. we should not use.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we should not use paper cups.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환경을 생각해서. 그치, 친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좀 한마음 한뜻으로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적인 운동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봤을 테니까 오케이. 잘 문장 완성됐고, 자 다음 거 교통형자판에 the traffic is heavy. 자, 그게 이제 도로 체중이 굉장히 꽉 막혀있다. 여기 이형식 문장이죠. 자, 얘랑 얘가 같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완성해야 돼. 자, 여기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 뭐뭐 하는 편이 여기 좋겠다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쵸. head better를 사용하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 head better 존재하잖아. 그래서 head better 두 동사 한 덩어리를 사용하고 일단 우리말 해석에 주어가 나는.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여기 아이가 있죠. 써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 여기 우리말 해석에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낫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head better 빨리 써주고 I had better.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정문이지? 그래서 동사 원형 찾으면 되죠. I had better. 그래서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서 타다. 타다라는 동사가 물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타다 하면 ride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대중교통에 올라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할 때 ride, 그쵸? 또 public transportation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쓴다고. 일반적으로 take로 좀 많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take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1번에도 나왔었지. 그러니까 take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두루두루 자주 쓰이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take 누가 봐도 동사고 원형이죠. 그래서 I had better take 그 다음에 남는 거 딱 하나죠. 목적어 in the subway. 그래서 I had better take the subway. 그렇죠.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항상 제일 안전한 건 지하철이지. 그렇죠. 뭐 누군가랑 약속 시간을 잡았을 때 자기 자차를 끌고 가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토요일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 금요일 날 굉장히 분주한 시간대 피크 타임에 약속을 잡고 그냥 평상시처럼 넉넉하게 시간을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나가듯이 시간을 딱 맞춰서 차를 끌고 나가면 100% 막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쵸 뭐 지하철만큼 제일 좋은 건 없죠. 지하철이 좀 약간 북적북적되고 복잡하긴 해도 약속 시간은 절대 안 맞지. 그쵸? 물론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아니면 뭐 그쵸 뭔가 지연되지 않는 한. 자, 여기 짧게 갈게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정해졌네요. 조건이 좀 추가됐죠. 조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꼼꼼하게 여기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거기를 무조건 여기 조건에 맞게 준수해서 영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건이 2개가 있네. 뭐 하래? 조동사를 쓰래. 근데 어떤 조동사? 적절한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 해석을 보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조동사를 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래? 오케이, 주어랑 동사를 어떻게 하래? 절대로 빠뜨리지 말래. 당연한 얘기지. 주어랑 동사를 완벽하게 갖춘 형태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제대로 영작하시오. 그 얘기죠. 뭘 가지고? 조동사를 활용을 해서. 자, 그러면 1번. 자, 해석 보면 나와 있지?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뭐하래? 뭐한대? 좋을 거래. 그렇죠? 그래서 had better 생각하면 되죠. 여기 지금 주어져 있지 않죠? 난이도 올렸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만 해석을 보는 순간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had better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봐. 부정문이지? 그렇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not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죠. not의 위치는 무조건 had better 한 덩어리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어는 여기 그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he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어 나왔으니까 조동사 바로 나오면 되죠. had better. 근데 여기서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했으니까 not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동사 원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 자, 그럼 이제 귀찮게 하다, 동사가 귀찮게 하다 하면 영어로 어떻게 옮겨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B로 시작하는 bother를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찾는 건 bother이고 당연히 bother이 나와야지 맞는데 여기 뭐 생뚱맞게 말 맞죠? 생뚱맞게 뭐 brother이야.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뭐 당연히 이건 오류죠. 그죠? 이건 오타야, 오타. 자, 이건 오타고 당연히 쌤이 만든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시중 교재를 가지고 편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문제를 그죠? 출판하신 그 담당하신 분이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치명적인 오류를 내요. 이거 너무 치명적이죠? 자, 귀찮게 하다가 어떻게 불하더라고요. R을 빼야 되죠. 물론 남동생이 누나를 귀찮게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완전 그쵸? 그건 뭐 개그도 아니고 바더로 돼야 돼요. 못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 he had better not bother. 그 다음에 누구? 목적어 나와야 되죠? 누구를? 누나를. 그래서 his sister. 자, 깔끔하게 완성됐죠? 자, 그럼 3번으로 가고 거의 끝자락이 보여. 자, 우리말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we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된대. 부정문이죠. 요번에는 좋을 거야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하면 안 된다 형태니까 뭘 써야 돼요? should라는 조동사 또는 ought to를 써주면 되죠. 근데 ought to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냥 편한 should를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해석이 뭐 하면 안 된다 부정이죠. 그래서 not은 당연히 should 바로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하죠? 자, 동사 어디 있어? 우리말 해석에는 동사는 놓치다. 놓치다가 동사지. 그래서 여기 있네요. miss. 그쵸? 자, we should not miss.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삼형식 문장. 지금 다 계속해서 삼형식 문장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놓치면 아깝다, 안 좋다. 그런 뉘앙스죠?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고 과제 안내해 줄 거예요. 자, 다음 거. 자, 5번 바닥이 젖었다. 그 얘기 나왔죠? 이 형식 문장 이렇게 그래서 바닥이 젖었대.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뭐 하는 편이 좋겠다가 있으니까 should가 아닌 그치 had better. 그쵸? had better를 써야 되고 주어는 여기 너는이죠. 그래서 you 그 다음에 바로 넣어주면 되죠? had better.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정이 아닌 긍정이죠? 그래서 동사 찾으면 되죠? 조심하다. 우리가 원래 조심하다를 보통 뭐 be careful 같은 걸 생각하죠. be careful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be careful이라는 게 아예 안 보이지. 그죠? 대신에 어떤 표현의 동사가 있죠? 그치. 여기 보면 watch가 물론 뭐 시계, 손목에 차는 시계로도 쓸 수 있지만 watch는 명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무언가를 응시하다, 뭐 보다. 그래서 watch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얘기야. 당신의 발밑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라는 얘기죠. 왜?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죠. 같은 얘기죠. You had better. 그래서 watch. 그다음에 your step. 그래서 실제로 watch your step, watch someone's step은 실제로 조심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발밑을 조심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누군가가 약간 위험에 처했을 때 사전에 약간 그 경고해주는 차원에서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뭐 watch out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를 본 적이 있지.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다 마무리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안내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해와야 될 과제는
적어. 오케이. 자, 이 교재. 자, 도전 만점 서술형 3번 교재. 자,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 자,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 자, 거기 남아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 다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 뒤에 쭉 가면 그쪽이 이제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거기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오늘 배운 내용이 거기 고스란히 다 거기 녹여져 있으니까 다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열심히 복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